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중에서도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AI 성능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일마을 농부 애플린이랑 탐정 그록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걸로 AI 학습 데이터, 특히 비지도 학습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래요. 애플린이 최고의 과일 상자 대회 우승하려고 사과, 바나나, 포도에다 직접 이름표를 다 붙여요. 뭐 사과 1부터 사과 5까지, 뭐 바나나 1부터 바나나 4, 포도 1에서 포도 3 이렇게요. 이걸로 AI를 가르치려는 거죠. 음, 딱 지도학습에 쓰려는 데이터처럼 보이네요. 정답지라 다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탐정 그룹이 딱 보더니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거 맞아?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름표를 다 떼고 데이터 자체만 보자 이렇게요. 아, 그게 바로 이제 비지도 학습 접근법이죠. 맞아요. 클러스터링이란 걸 해보자고 제안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AI한테 이건 사과야, 저건 바나나야 이렇게 정답을 미리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 정답 없이요? 네, 그냥 과일들의 특징, 뭐 예를 들면 뭐 크기, 색깔, 얼마나 단단한지 같은 이런 데이터만 보고 AI 스스로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봐라 하는 거죠. 이게 지도학습이랑은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록이 애플린이 정리한 과일들, 뭐 사과 1-5, 바나나 1부터 4, 포도 1부터 3 이걸 다 섞어서 클러스터링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좀 이상했겠네요. 네, 완전 예상 밖이었어요. 원래 애플린이 붙인 이름표대로 뭐 사과는 사과끼리,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묶인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룹엔 사과 1, 사과 2, 사과 4, 포도 2 이렇게 섞여 있고 또 다른 데는 바나나 1, 바나나 3, 사과 5, 또 포도 1, 포도 3, 바나나 2, 바나나 4, 사과 3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사과라고 알려줬는데도 AI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제멋대로 묶어버린 건가요?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은요, 우리가 정해준 사과니 바나나니 하는 그 이름표, 즉 레이블의 의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모르는군요. 네, 그냥 데이터에 나타난 특징들의 유사성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과라도 약간 상태가 다르거나 특징이 좀 다르면 얼마든지 다른 그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비지도 학습은 특정 레이블대로 정확하게 딱딱 분류하는 데는 좀 부적합해요. 레이블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음, 그럼 이거 그냥 엉망인 결과 아닌가요? 쓸모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러므론 바로 이 뒤죽박죽 결과를 보고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아, 어떻게 활용했죠? 이 클러스터링 결과랑 애플린이 원래 만들어둔 과일 상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요? 네, 예를 들어 애플린의 사과 상자에는 사과 1, 2, 3, 4, 5가 있었는데 클러스터링 결과에서 사과 1, 2, 4가 들어간 그룹, 클러스터 A를 보는 거죠. 어? 그럼 사과 3이랑 사과 5는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빠진 애들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바나나 상자랑 다른 클러스터 B를 비교해서 빠진 바나나 2, 4도 찾아내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는 의심스러운 과일들을 콕 집어내는 거죠. 와, 똑똑한데요? 그럼 그렇게 찾아낸 과일들은 진짜로 문제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여러 종류의 문제가 나왔어요. 첫째는 잡음 샘플, 그러니까 뭐 썩었거나 너무 물렁하거나 곰팡이가 핀 과일들이죠. 여기서 보면 사과 3, 바나나 2, 바나나 4 같은 애들이요. 아, 상태 안 좋은 애들. 그렇죠. 둘째는 잘못된 레이블 샘플, 이름표가 잘못 붙은 거죠. 사과 상자에 사실 바나나가 들어있었다거나 포도 상자에 사실 작은 사과가 들어있었다거나 포도 2요. 헐, 그런 것도 찾아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분류에는 아예 없었던 미정의 샘플도 나왔어요. 애플린도 몰랐던 새로운 과일, 여기선 드래곤 프루트가 발견된 거죠. 와,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클러스터링이 이런 문제 후보들을 찾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이게 잡음이다, 이게 잘못된 레이블이다, 이건 새로운 종류다 라고 확정해주거나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찾아주기만 한 거군요. 네, 결국 최종 확인하고 뭐 잡음은 버리고 잘못된 이름표는 고쳐주고 사과 5는 바나나로 포도 2는 사과로 새 과일은 새로 분류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해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네요. 엉망인 줄 알았던 클러스터링 결과가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거 추가해서 사과 1, 사과 2, 사과 4, 포도 2, 이제 사과. 바나나 1, 바나나 3, 사과 5, 이제 바나나. 포도 1, 포도 3, 그리고 새로 드래곤 프루트까지. 네, 완벽하게 정제된 거죠. 이 정체 이야기를 보면 비지도학습, 특히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자체를 깊게 탐색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이나 혹은 이런 이상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잘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지도학습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건 사과야, 저런 특징은 바나나야 하고 명확하게 분류하는 모델을 제대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으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도 학습으로 똑똑한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에게 얼마나 좋은 학습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두 가지 학습 방식이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자, 여러분,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오늘 본 것처럼 비지도 학습의 클러스터링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정답을 주진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탐색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데는 정말 유용하다는 것. 네, 맞아요. 결국 AI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그 전에 데이터를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탐정 그록, 결국 사람이 개입해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 AI 시스템이 학습 데이터에 전혀 없었던 아주 애매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딱 마주쳤을 때 이렇게 사람의 즉각적인 검토나 개입 없이 AI 스스로 좀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AI가 예상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